골프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육태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프로치 마스터클래스 3편 탄도 조절하는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어프로치 마스터클래스 1편과 2편을 배워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기본적인 자세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2편에서는 거리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3편에서는 탄도에 대한 이해를 배워볼 건데요. 사실 어프로치는 상황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구사하는 샷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자면, 어프로치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공을 띄워야 될지 아니면 굴려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띄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굴릴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탄도에 대한 이해를, 탄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플러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지금 탄도를 다르게 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띄워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굴려야 될지에 대한 이해까지 시켜드리는 레슨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슨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프로치는요, 상황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한다는 건 그 높낮이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스코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오늘 여러분께 레슨을 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탄도 조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클럽으로 탄도를 조절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을 띄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각도의 웨지를 사용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을 굴릴 때는 당연히 각도가 낮은 클럽의 선택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띄울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60도 또는 56도 웨지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굴릴 때는요 52도 또는 피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9번 아이언으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는데도 52도를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띄울 때는요, 최소한 56도 샌드 웨지죠. 56도가 샌드 웨지예요. 샌드 웨지를 선택해 주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머지 굴릴 때는 설명드린 것처럼 52도 피칭 또는 9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프로치 탄도 조절하기 두 번째, 공 위치 선택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프로치는요, 공 위치에 따라서 탄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공을 굴리고 싶으시다면 오른발 안쪽에 공 위치를 두시고 그리고 어프로치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굴릴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공을 띄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또는 왼쪽에 두셔야 내가 편하게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는 임팩트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페이스 각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을 때는 클럽 페이스 각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낮게 잘 굴러갈 거고요. 그리고 공을 띄울 때는요, 가운데 또는 왼쪽에 있어야 클럽 페이스 각도가 높아지면서 공이 자연스럽게 잘 띄워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프로치 레슨을 해드리는데 보통 어프로치 잘 안 되는 분들이요, 띄우든 굴리든 볼 위치가 전부 오른쪽이었어요. 전부. 그래서 어프로치를 전부 오른쪽에 두고 하셔가지고 띄우고 싶을 때 그냥 간단하게 왼쪽으로만 공 위치를 바꿔줘도 공이 잘 뜨는데,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셨냐면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그 오픈한 상태에서 뒤로 막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엄청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볼 위치만 바꿔줘도 띄우는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볼 위치를 오른쪽에만 두고 하셨다면 그 볼 위치를 한번 바꿔보세요. 변경해 보세요. 그러면 보다 편안하게 높낮이를 아마 조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볼 위치만
잘 만들어 주셔도 어프로치 높낮이 조절은 반드시 쉬워지실 겁니다. 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클럽 선택과 그리고 볼 위치에 따라서 탄도 조절하는 높이 조절에 대한 이해를 배웠지만, 그렇게 배워서는 사실 탄도 조절하는 샷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어프로치는 어프로치를 여러분이 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어프로치인데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지켜주셔도 러닝 어프로치가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자, 러닝 어프로치를 할 때 클럽 선택을 먼저 할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9번 아이언으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9번 아이언이 컨트롤하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부드럽게 여러분이 어프로치를 하면서 거리감을 잡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9번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굴릴 때는 웬만해서는 9번을 좀 잡아주시고, 단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그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럴 때는 52도로 러닝 어프로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각도가 조금 높아지니까 좀 덜 구르겠죠? 그래서 그린 스피드가 조금 빠를 때만 클럽을 좀 바꿔가면서 러닝 어프로치 해주시고, 웬만해서는 9번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요, 채를 가장 짧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짧게 잡을수록 탄도는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볼의 위치는 오른발 안쪽에 두셔야 클럽 각도가 더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코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에 회전도 하지 않습니다. 퍼팅 하듯이 팔과 팔만 밀어줍니다. 팔과 팔만 밀어줍니다. 이해되셨죠? 거리 조절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린에 어디를 떨어뜨릴지 랜딩 포인트를 지정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28 또는 37, 여러분께서 그린 스피드에 따라서 오늘은 2 떨어뜨리고 오늘은 3 떨어뜨리겠다, 그 감각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어딜 보면 안 될까요? 핀을 보면 안 됩니다. 러닝 어프로치를 버거워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는 랜딩 포인트 설정을 안 하고 무조건 핀 보고 러닝 어프로치를 하니까 다 핀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러닝 어프로치 할 때는 무조건 요만큼 어디까지 떨어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립을 가볍게 3에서 5 정도 잡아준 상태에서 랜딩 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럽게 밀어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가속도가 끊기면 안 돼요. 어프로치를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가속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속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를 가볍게 한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어프로치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이어지는 through the ball, 지나가는 부드러움 속에서 가속이 이어지는 어프로치를 해주셔야 부드러운 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띄우는 어프로치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클럽 선택과 볼 위치만 여러분 잘 두셔도요, 띄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듣고 이 부분 따라해 보시면, 야, 띄우는 게 이렇게 쉬웠어? 라고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은요, 공 2개를 가지고 제가 해볼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맞는 볼 위치를 찾을 건데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에 두셔도 공이 잘 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왼쪽을 둬야 공이 더 잘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 위치를 찾아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씩 쳐봐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먼저 가운데를 두고 제가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띄우는 어프로치 할 때는 좀 전에 잡았던 짧게 그립을 잡지 않고 중간 정도 그립을 잡아준 상태에서 공을 가운데 두고요. 코킹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코킹을 반드시 해주셔야 백스윙 크기가 좀 커지고요.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코킹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페이스 그대로 맞고, 그 다음에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 끝나게 해줘야, 네, 우리가 늘 말하는 바운스로 자연스럽게 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공은 잘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먼저 가운데에 두고 연습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덜 뜨는 것 같다 싶을 때는 왼쪽 발 안쪽에 공을 한번 두고 또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프로님 중심은 어드레스 할 때 가운데 둬요? 왼쪽에 둬요? 그건 여러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위치를, 그리고 나에게 맞는 중심을 찾으시면 돼요. 중심만 오른쪽에 있지 않게만 가운데 또는 왼쪽 나에게 맞는 중심 찾고요. 그리고 볼 위치는 왼쪽 발 안쪽에 두고, 네, 코킹을 해서 그대로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공 너무 잘 뜨죠. 네, 그렇게 잘 뜨는 이유는 볼이 왼쪽에 있으면서, 네, 체가 각도가 높아지고 그 각도 그대로 유지해서 밀어버리니까 공이 잘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보실 때 공 두 개를 두시고 가운데 한번 왼쪽 한번 여러분께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서 어떤 위치가 나에게 맞는지를 찾고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스윙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네, 거리를 맞추는데, 자, 그러면 띄울 때는 여러분, 제 생각은요, 그린 스피드에 따라 다르지만, 네, 오히려 반대로 7 떨어지고 3 굴러간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공이 떨어졌을 때 사실 많이 구르지 않거든요. 공이 잘 뜨면요. 그랬을 때는, 네, 여러분께서 굴리는 거와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그린 스피드가 또 너무 빨라. 그리고 또 내리막이야. 이럴 땐 당연히 뛰어도 공이 잘 굴러가겠죠. 그럴 때는 그냥 제 생각은 평지에서는 그냥 5대5 정도 보시고, 그린 스피드가 빨랐을 때는. 그리고 내리막은 내리막에 따라서 그 내리막 그 각도에 따라서 뭐 똑같이 러닝어프치 하듯이 뭐 3 떨어지고 7 굴러간다는 생각으로 공을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랜딩 포인트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께서 늘 하고 싶은 로브샷도 기본적인 것만 잘 되면 기술적인 것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마스터 클래스 3편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기본 자세부터 탄도 조절까지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연습해 보시면 이 기본 동작에 대한 이해만 잘 되더라도 이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골프의 마지막 퍼즐은 어프로치입니다. 기본기만 잘 만들어주셔도 여러분의 골프 실력은 향상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레슨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레슨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레슨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영상도 좋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